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대설 경보 속에 미시령의 최고 77.6cm 등 폭설이 내리면서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에 대설 경보, 태백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시령 77.6cm를 비롯해 진부령 68.6, 북강릉 36.3, 춘천은 11.8, 화천 20.5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은 5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내일까지 강원 내륙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강원도 정치권이 홍천 용문 철도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드시 관철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홍천 용문 간 철도는 지역 혈안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축이라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소요 예산만 해도 125조 원에 달합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타당성 조사와 설계 등 실제적인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거쳐 올 상반기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20조가량 감축할 움직임도 있지만 강원도 최대 현안인 홍천 용문철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국토부의 실무진을 비롯해서 장관까지 다각적으로 접촉을 해서 용문 홍천철도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설명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홍천 용문철도 유치를 응원하는 전국민 릴레이 응원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회도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신영재 도의원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용문 홍천철도와 강원도의 미래라는 5분 발언에 이어 성명서도 채택했습니다. 용문 홍천철도는 단기적으로 청량리를 잇고 장기적으로는 서울 강남을 잇는 수도권 접근 노선으로 확대되어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 7,818억 원을 투입해 경기도 용문에서 홍천 간 34km를 단선 전철로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30년 지역 현안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의 축입니다. 홍천 용문 철도 개통 시 경제 효과는 2조 2,252억 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확정을 앞두고 강원도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정부의 상생 일자리로 지정된 횡성 이모빌리티 사업이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과의 협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친환경차 전환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업체들과의 상생안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횡성에서 생산된 초소형 전기 화물차입니다. 0.3톤으로 근거리 골목 배송에 최적화됐지만 안전 사양인 에어백은 없습니다. 에어백 5,000개를 주문했지만 물량 5만 개는 돼야 한다며 번번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초소형에도 에어백을 장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주에 있는 에어백 생산 업체가 제품 개발에 나선 겁니다. 소량 주문이어서 큰 이득이 남진 않지만 친환경 차량 위주로 재편될 자동차 시장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협업을 결정한 겁니다. 미래에 이제 전기 자동차들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큰 사업적 효과는 누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들이 이 사업에 선점적으로 들어가서 선도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 사업에도 이 밖에 조향장치와 안전벨트, 엔진 필터 등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던 도내 다른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협의체를 구성해 횡성 전기차에 맞는 부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당장 수익을 내긴 어렵지만 친환경차 전환과 수입차 증가로 판로가 줄고 있는 내연기관 부품 업체들이 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업체들이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R&D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또한 공동으로 협력해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변화된 시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횡성 전기차 생산업체도 안정적으로 에어백을 납품받고 초소형 화물차의 취약점인 안전성을 높여 사업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소형 차가 안전에 좀 취약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어백을 장착하고 그다음에 에어백이 있음으로써 향후에 경차까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도내 수출 효자 종목이지만 값싼 중국 시장에 밀리면서 5년 만에 수출액이 4.2억 달러에서 2억 달러로 급감하는 등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횡성에서 전기차 생산이 시작되면서 활로를 찾지 못했던 도내 자동차 부품 산업과의 상생 효과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해 1년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 사실상 휴원 상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마다 영유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 경영난에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타고 놀던 장난감들만 텅 빈 어린이집 마당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휴원했다. 올해는 아예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겁니다. 올해 들어 강릉 지역에서 이미 어린이집 한 곳이 문을 닫았고 4곳은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문을 닫은 강릉시 교동의 한 어린이집 터에는 복지센터가 들어섰고 지난해도 어린이집 7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강원도 전체로도 지난해 7%가량인 66곳이 문을 닫아 어린이집 999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감소한 것이 원인이지만 지난해는 코로나 사태까지 덮친 겁니다. 긴급 보육과 정부 지원 보육료만으로 버티기엔 신학기 입학을 포기하거나 가정 양육 수당 때문에 그만두는 원생수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신입 원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린이집이. 근데 신입 원화가 없었어요, 작년에. 올해 아이들이 3명. 그러니까 토탈에서 이제 단위대가 3명, 4명, 5명 이런 정도인가 봐요. 소상공인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별다른 지원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일단 일부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보육 공백을 막고 있지만 제한적인 데다가 전환 조건도 쉽지 않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지난해 4곳, 올해도 4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그 교직원 인건비, 그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운영의 묘를 또 깨할 수도 있고 이래서 국공립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 휴폐원은 고스란히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보육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뒤 장기간 방치됐던 곳을 민간 자본이 투입돼 개발하는 사업이 강릉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숲세권 단지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 아파트 분양 시장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강릉시 교동 7공원입니다. 민간 업체가 4,700여 원을 투입해 전체 부지의 70%를 공원 시설로 만들어 강릉시에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짓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고 올해에는 1,30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인 강릉시 교동 2공원. 민간 업체가 2,300여 원을 들여 공원 시설과 함께 690여 세대의 아파트 건설 공사를 추진합니다. 올해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공원 시설과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 2공원 같은 경우에는 터널이 신설되고 교 7공원 같은 경우는 미술관이 새로 건립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릉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지난해 7월 개발이 더딘 도시공원의 용도를 해제하는 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이처럼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대상지가 최종 확정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국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는 공원은
강릉 2곳과 원주 2곳 등 59곳, 인허가 준비 부족 등으로 사업 여건을 갖추지 못한 곳이 속출하면서 당초 78곳으로 검토됐던 사업 대상지는 19곳이 줄었고 사업 면적도 30.8제곱킬로미터에서 25제곱킬로미터로 19%가량 줄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점차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파트 주요 공급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와 경기 수원 등 아파트 분양을 이미 마친 일부 단지들은 두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입주민들이 공원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숲세권 단지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강릉에서도 민간공원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공원 조성 사업비가 별도로 들면서 분양가가 얼마에 책정될지 청약 대기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시장이 공급량에 비해 매수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도내 아파트 매매 수급 동향 지수는 107.4포인트로 1년 전보다 36.8포인트 급등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수급 동향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어서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는 의미이고 100보다 낮으면 공급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올해 1월 강원도 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억 4,819만 원으로 2012년 1월 첫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릉 태백지청이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강릉 태백지청은 지난달 충남 아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사업장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오는 12일까지 사내 하청업체를 보유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사항은 출퇴근 시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여부, 집합 장소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입니다. 오늘 새학기 개학과 함께 초등 1,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등학교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와 농산어촌, 특수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학교 자율로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치원 360곳 중 288곳, 초등학교 376곳 중 330곳, 그리고 중학교 126곳, 고등학교 84곳 등 82%의 학교가 전면 등교하게 됩니다. 또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고 중고등학교 1학년은 학교 적응을 위해 최대 3월 한 달 동안 등교할 수 있습니다. 공군과 제8전투비행단이 전투기 소음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블랙 이글스 스모크에 대한 대책이 빠져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는 제8전투비행단이 제시한 블랙 이글스의 원주 횡성 축제의 축하 비행 우선 지원 검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시 타기지 훈련 단계적 실시 등은 지역 민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홍보성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는 블랙 이글스의 경우 경유 연막 분사에 따른 대기오염 영향 조사 실시와 스모크 잠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에 준공된 원주 혁신도시 미리네 도서관이 임시 운영을 거쳐 오늘 개관합니다. 미리네 도서관은 3316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현재 15,000여 권의 장소를 갖췄고 올해 안에 추가로 15,000여 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미리네 도서관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의 독서문화 교류 사업은 물론 책꾸러미, 어린이 독서대학, 세대별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 12월 31일은 휴관합니다.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2주 동안 추가로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의 위험성이 여전하고 수도권은 아직 엄중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특히 산발적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등교 개학으로 이동량이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6명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심리 지원이 강화됩니다. 강원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출과 모임 제한 등으로 우울 증상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19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완치자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심리극 공연과 전문 상담가와의 비대면 상담 등 각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춘천시 신동면 의암댐 피암터널 인근 도로에 100여 톤의 낙석이 발생해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낙석이 발생한 도로는 송암동 회전교차로에서 의암댐으로 가는 2차선 도로로 크고 작은 돌덩이가 낙석 방지망을 뚫고 도로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춘천시는 해빙기에 비가 내리면서 낙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복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도로의 차량 통행을 완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공보육 강화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의 국공립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합니다. 속초시는 자이아파트와 KCC 스위첸 등 2곳의 공동주택으로부터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 공사와 기자재 설치를 마치고 이달 개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곳의 어린이집에는 코로나19를 고려해 독립형 격리실이 시범 설치됐고 인건비의 일부는 정부가 보조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과 격차 해소를 위해 진단 지원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새학년 시작 시기인 3월에 진단 활동을 반드시 실시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책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